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월요일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12월 31일 일요일 1일 어떻게 보냈습니까? 저는 이제 뭐 다른 방송하면서 방송했어요 그날도? 예, 그 0시로 넘어가는 순간 네. 유튜브 방송 진행했습니다. 유튜브 방송. 네. 많이 보던가요? 그때 그래도 한 2,000분, 3,000분 정도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굉장히 감사했고 새해를 또 방송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올해 더 방송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할 수 있을 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잘릴지 몰라요 방송이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루 동안 참 많이 사퇴했습니다. 처음에는 6본부장 모두 사퇴하겠다. 최초의 6본부장 세팅은 조직본부장 주호영, 정책원희룡, 당무지원본부장 권성동, 총괄특보단장 권영세, 직능총괄본부장 김성태, 홍보미디어본부장 이준석으로 시작했지만 이준석 대표는 본부장직 사퇴를 했고 김성태 본부장도 사퇴하고 김상훈, 이미자 두 사람의 공동 총괄본부장으로 이어졌다가 사퇴했고요.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 윤석열 후보에게 사의를 표명을 했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까지 사의 표명을 했고 이슈가 됐었던 신지혜 새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수석부위원장도 사의를 지금 표명한 상태고 지금 현재 주요한 직책의 모든 인사들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다 사의 표명하면 누가 일을 합니까? 글쎄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총괄 사퇴를 하는 것인지 보통은 만약에 총괄 사퇴의 의미를 두려면 정치인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한꺼번에 고개 숙이고 다 물러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시간별로 누구 사퇴하고 누구 사퇴하고 누구 사퇴하고 참 흔치 않은 광경인 것 같습니다. 뭐 지지율이 엄청 뒤쳐져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선거에서 필패한다. 12월 31일, 1월 1일이 중요했던 거는 뭐냐면은 신년에 여론조사가 쏟아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쏟아졌죠. 네. 그리고 대부분의 여론조사, 전화 면접이든 ARS든 대부분의 면접에서 윤석열 후보가 다 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기는 건 거의 없었어요. 네. 네. 막 이기는 게 나와도 오차 범위 내고 지면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져서 지고. 그런데 선거는 이렇게 큰 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 한 달 전에 사실은 승부가 결정납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이번 같으면 1월 말에 결정이 나요. 왜냐하면 또 1월 말 끝나면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1월 말 그 분위기 그대로 명절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명절 때 모여서 이야기하고 다시 자기 이제 직장이 있는 곳으로 또 흩어지잖아요. 그럼 또 그때서 그 분위기 이야기하고 그래서 1월 말이면 1월 말에 앞서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 이길 확률이 높다. 혹시 며칠 남았습니까? 뭐 30일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네,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진다. 거기다가 당 내용 사태까지 지금 번진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당 내용이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완전히 물갈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물러나고 그럼 누가 일을 합니까? 일은 해야 되는데. 결국은 물러난 사람들 중에 몇몇은 다시 복귀를 하겠죠. 그럼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흔히 말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빚었던 또는 이준석 대표가 지목을 했었던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여러 의원들인데 아마 이 사람들은 다시 새로운 직책을 맡기 좀 어렵겠죠. 윤핵관들은 원래 직책을 맡든 안 맡든 네. 옆에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뭐 윤핵관으로 분류되고 있는 당무지원본부장은 권성동 의원이 있긴 있었으니까요. 본인들은 핵관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긴 네, 했죠. 또 윤석열 후보도 그런 말 안 들어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공식적으로 없는 거예요, 윤핵관은. 별반 달라질 거 없을 것이다. 그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 낮에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연기만 잘하면. 사실 저는 처음에 헤드라인을 보고 누가 오타를 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처음에는 큰 실수만 안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이 메시지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마지막 오늘 이제 연기만 잘하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영상을 찾아보고 이 영상을 보고 좀 놀래서 이럴 거면 송강호가 대선 후보 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컨트롤하고 철저히 메시지 관리를 하겠다. 뭐 또 본인이 또 메시지 관리를 다 하겠다고 얘기도 던져놨었고 후보는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신호였을까요?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 이거 김종인 총괄선대 본부장이
윤석열 보고 앞설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앞서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 본인 리스크가 있다고 김종인 총괄 선대본부장이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 이거는 이준석 대표 이야기거든요. 네. 이 대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리스크를. 그리고 오늘 연기만 하면 된다. 네. 연기만 해라. 네. 근데 이거는 김종인과 윤석열 두 사람 만났을 때 하는 얘기지. 공개된 장소에서 카메라가 비치고 있는데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 이긴다 그랬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큰 실수한 거예요. 이런 발언으로서. 본인이 정작 큰 실수를 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네.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럴 거면 그 당에서는 그 후보를 왜 내세웠느냐. 이렇게 연기만 시킬 거면. 그러면 집권하고도 연기시킬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실수한 거. 이런 발언이 상당한 후폭풍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사실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처음에 큰 실수만 안 하면 가만히만 있으면 이런 발언을 들었을 때도 후보가 후보 리스크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캠프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 뭐 큰 실수하지 않는 거는 뭐 양당 누구나 그렇죠. 실수를 안 해야 된다라고 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연기만 잘하면은 굉장히 큰 그럼요. 네, 워딩이거든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어쨌든 이 부분이 그러니까 후보는 허수아비 노릇이나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 예. 그러니까 뭐 표를 얻기 위해서 본인의 속마음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멘트라도 연기만 잘하면 뭐 이런 식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뭐 전략적으로 그런 걸 짤 수도 있는데 네. 안 보이는 곳에서 해야죠. 그런 전략은. 만약에 그게 정치적인 전략이라면 말씀하셨던 대로 보이지 않는 비공개 회의 장소에서 그럼요.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대놓고 이제 언론 앞에서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실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클 것 같고 또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쇄신하겠다면서 공동 선대위원장직 그리고 원내대표직까지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선대위원장직이야 이제 당직을 가지고 있는 원내대표가 가질 수 있다고 보지만 원내대표직은 당내 선출을 통해서 얻어낸 것입니다. 당내에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 그럼 결국은 지금 당내에서 선출직은 최고위원들과 당대표 정도 남았는데 김기현 원내대표의 사퇴는 뭐 추경합의라든지 이런 걸 뭐 해주지 않겠다는 의도일까요? 아니면 이준석 대표를 결과적으로는 같이 사퇴하자는 이른바 물귀신 또는 사퇴 압박용 카드로 작용한 것일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걸까요? 정치인이 정치적 행동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원내대표 정도 되는. 그러니까 뭐 후자일 가능성도 높죠. 이준석 대표가 사퇴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면 같이 물러나자 뭐 이런 액션일 수도 있고 지금 선거가 60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원내 대표끼리 회의하고 뭐 이렇게 할 경우가 좀 많지 않아요. 신경도 지금 쓸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원내 대표가 없어도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후보가 만류해서 다시 원내 대표직을 수행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스타트는 사실은 신지혜 새시대 준비위 수석 부위원장의 사퇴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오전에 그랬습니다. 이거 뭐 본인이 결정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갑자기 본인 혼자 사퇴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이대남 20대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니까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취약인 2030 여성들을 잡기 위해서 이수정, 신지혜, 김민정 같은 사람을 모셔와야 된다. 네. 이런 아주 나이브한 생각으로 이 사람들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30 여성들은 오지도 않고 2030 남성 지지로 확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걱정하던 부분이 이제 딱 맞아 떨어진 건데 이렇게 되면 누군가를 꼭 희생양을 삼거든요. 그러니까 신지혜 당시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야. 지지율이. 뒤로 물려놔라. 예. 네. 근데 본인들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맨 처음에 신지혜가 왔을 때 국민의힘 당직자가 글 쓴 게 있지 않습니까? 몇 번 써먹고 버리면 된다. 네, 그건 서울시당 이제 이경민 대변인인가요? 지금 부대변인가? 딱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한 10일 정도밖에 되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이 인터뷰 등등으로 점수를 까먹은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인재 영입이라고 데리고 가서 며칠 만에 바로 이렇게 팽식해버린다? 그럼 앞으로 어떤 사람이 국민의힘에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큰 문제예요. 처음부터 영입할 때 이런 생각을 왜 못했느냐. 그러니까 신지혜가 물러나면서 네. 이준석 당신도 물러나라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 뭐 했냐라는 비판을 했죠. 그러면 지지도 떨어지는데 이준석이 더 큰 기여를 했느냐 신지혜가 더 큰 기여를 했느냐. 누가 봐도 이준석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 떨어진 거거든 지금 신지혜보다는. 뭐 직급상 보더라도 더 무거운 책임자리 있죠. 거기다 두 번이나 뛰쳐나갔잖아요. 네. 그런 내용을 벌인 게 이준석 대표 아닙니까? 물론 이준석 대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0분 이해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면 더
내전 상태가 커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을 이렇게 전격 경질하는 모양새는 이것도 역시 좋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금까지 전략은 아무것도 없었다. 제가 단언합니다. 그냥 윤석열 후보가 엄청난 지지율을 가지고 있고 네. 정권 교체 비율이 정권 연장보다 훨씬 높고 그런 생각으로 그냥 윤석열만 데리고 오면 이긴다. 이 생각에 굉장히 빨리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네. 그래 지금 뒤늦게 60일 남아서 수습하려니까 수습이 됩니까? 총체적 난국으로 빠지고 있는 길입니다 지금. 네, 어쨌든 당분간은 이 내용 사태가 좀 이어질 것 같아 보이는데 신지혜 지금 수석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퇴는 했지만 새시대위원회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긴 상태고 본인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윤핵관들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물러났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이런 메시지까지 지금 합이 안 맞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보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 코너에 몰려 있다. 이제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본인의 의견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팽당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다시 한 번 더 새시대위원회 내부에서 국민의힘을 흔히 말하는 저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죠.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당분간은 이 내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 이 대표도 그렇고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도 그렇고 김민전 교수도 그렇고 이수정 교수도 그렇고 언론하고 인터뷰만 하면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뭐 이수영 교수 같은 거 어쨌든 해당 분야에 좀 오랫동안 있었는데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발언보다는 뭐 내가 이준석 아들뻘 나이가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이라든지 그것이 알고 싶다 20년 해봐서 내가 잘한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발언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맥상일 때는 정중동 하면서 조용히 있는 게 차라리 낫는데 아직도 계속 인터뷰들 다들 하고 계시거든요.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지지율이 올라가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도 한번 겪었던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옷을 벗어 던지면서 다 바꾸겠다.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을 바꾸겠다. 그 이후로 지지율이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반대잖아요. 윤석열은 숨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보를 최대한 가리는 방향으로 가죠. 그렇게 하면 지지율 반등이 될까요? 저는 어떻게 되든 이재명식으로 윤석열이 오히려 이럴수록 더 앞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올 때는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 사퇴나 윤석열 후보가 그 족발집에 있었던 그 연설을 수정하면서 읽는 뭐 그 정도 얘기를 나눌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후부터 너무 많은 사태들이 벌어져서 국민의힘 이야기 좀 길게 말씀드렸고요.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제 민주개혁 진영의 대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마 당에서도 긴밀한 협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예전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을 바꾸기 전 정당의 이름이죠. 비문 인사들을 대거 받아들였습니다. 천정배 전 의원, 유성엽 전 의원. 국민의당에서 당적을 생활했었습니다. 이미 복당 신청 완료가 됐고 정동영 전 의원도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른바 민주당 빅텐트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효과가 없는데 왜 했을까요? 그러면 아니 이거는 이낙연 전 대표 시절부터 네. 준비를 했던 거고 그리고 뭐 어쨌든 국민의힘은 분열 양상인데 우리는 대비해서 그런 모습 보여주지 말고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자. 뭐 이런 전략 차원에 하는데 이분들 들어왔다가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뭐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큰 효과는 예. 없을 것 같다. 또 하나 얘기는 열린민주당과는 열린민주당 당내 당원 투표를 통해서 합당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것도 효과 없습니다.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까? 예. 뭐 말씀하신 건 결국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똑같은 정당 아니었나? 원래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뭐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았죠. 그럼요.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었고 게다가 뭐 합당할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고 네. 그래서 두 당이 합친다고 해서 큰 시너지 효과는 없을 것이다. 네. 다만 뭐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선거 두 달 앞두고 지지층은 어느 정도 결집된 상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더 결집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흔히 말하는 이제 빅텐트 이게 혹시 내부 갈등이나 이런 부작용으로 번지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높으면은 내부 갈등은 없어요. 조용히 없습니다. 후보 중심으로 그럼 후보 중심으로 가는 거죠. 네. 이길 것 같은데 거기서 내부 갈등 일으켰다가
선거 이겼는데 그건 하나도 못 얻어먹잖아요. 괜히 이제 찍힐 수 있으니까 하나도 못 얻어먹는다니까. 표현적으로 지금 어쨌든 농공 행상에 있어서 그럼요. 네, 내부 분란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겠죠. 네, 그런 게 정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집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집은 더 안 되는 거예요. 내부 결속이 더 강화된다는 거죠. 그럼요. 그럼 지금 현재까지 보면 국민의힘은 새시대위원회나 이런 걸 만들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됐고 민주당은 빅텐트를 쳤지만 그렇게 큰 효과는 있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너무 어설프게 출범시켰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돼버렸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정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갑자기 상승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구애를 던졌던 적이 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석열 후보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네. 그 수혜를 지금 안철수 후보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중도 보수 유권자 중에서 이재명은 도저히 내가 못 찍는다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을 보니까 저기도 표주기가 좀 그렇네 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안철수로 옮겨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안철수는 반사 이익을 얻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더 가서 두 자릿수를 지지율이 두 자릿수 이상이 계속 나온다. 네. 그러면 후보 단일화 이야기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몸값이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영길 대표도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저는 송 대표가 이렇게 한 거 한 번 정도 이야기하면 되는데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재명한테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1정당에 또 앞서 나가고 있는 정당의 당대표가 삼지대에 있는 후보를 계속 언급하면 그 후보만 띄워주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그 왜 자꾸 스스로 몸값을 올려줍니까? 지난번 서울 재보궐선거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의도적으로 폄하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그렇죠. 외면했죠 계속. 그래서 일부러 지지율을 떨어뜨린 거예요. 결국은 단일화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네. 지금 송영길 대표는 정반대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도움이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굳이 더 큰 정당의 후보가 있는데 자신의 정당 후보가 있는데 타 정당의 후보를 계속해서 띄워주고 있는 그럼요. 멘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우리 청취자분들도 외울 텐데 이준석, 송영길 두 대표는 인터뷰 줄여야 돼요. 네. 공이 똑같습니다. 인터뷰 하면 할수록 네. 후보와 당 지지율은 떨어집니다. 자신의 정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자신의 정당의 후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후보 중심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좋은 일, 빛나는 일은 후보한테 맡기는 것이고 악역은 대표가 자처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양당 대표들은 악역을 자처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조금 뭐 주가를 띄우려고 하는 본인을 정치적으로 네. 그렇게 되니까 실수를 자꾸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대선 이후에 자신의 행보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이제 자기 정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본인의 이름이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안철수 후보의 이름이 나오면은 또 따라 붙는 단어는 결국은 단일화, 완주 이 얘기. 제3정당의 대한민국에서 한계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 제3정당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까.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안지라는 단어가 계속 붙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많이 남긴 했지만. 단일화 시도를 이번에 또 한다. 네. 그러면 뭐 여론조사로 결국은 결정할 거 아니에요? 네. 또 집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 뭐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를 뒤집은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요. 윤석열을 이길 수 없는 게 아니고 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못 이깁니다. 큰 정당을. 예. 네. 안철수 후보가 지금껏 단일화해서 이긴 적이 있습니까? 항상 졌지? 그러네요. 늘 패배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판, 특히 대통령 선거판에서 제1, 제2 정당의 간판을 달지 못하면요. 끝까지 완주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좋은 성적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아마 안철수 후보도 그런 고민거리를 할 거예요. 이번에 단일화하면 또 진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완주를 할 것인가? 완주하면 이깁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완주해도 1, 2등 후보를 이기기 어렵다. 네. 그러면은 자신의 몸값을 키운 만큼 키우고 난 후에 지분을 요구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합당 등을 통해서 네. 선거 직전에. 당대당 통합을 통해서 새 정부를 그럼요. 꾸렸을 때 내가 무엇을 그럼요. 예전에 마치 DJP처럼 그렇죠. 총리직을 그렇죠. 사전에 합의를 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 근데 안철수 후보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뭐 아무도 모르니까요. 제가 안철수 후보 참모면은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주문하겠습니다. 몸값을 띄워서 당대당 통합을 해서 네. 후에 지명 어떤 직책을 받도록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완주 지금까지는 뭐 모든 국민의당 의원들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반드시 완주하겠다. 내가 이기겠다. 지금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지금 2달 남았으니까 반드시 단일화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없죠.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후보도 이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변수가 생길 수 있을까? 이 두 후보에게도 심상정 후보는 단일화는 못하죠. 아마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무조건 직진할 수밖에 없고 완주를 해야 됩니다. 완주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 대선 때만큼 득표를 할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난번 때처럼 얻어줘야 아니면 그 언저리를 가져야 정의당의 미래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2017년에 6%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절반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은 선거 끝나고 만약 그렇게 저조한 득표를 한다면은 정의당은 심각하게 내용 상태로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정의당이 노동의 가치를 버리고 젠더 가치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선거 끝나면 그렇게 변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장혜영, 유호정 이런 의원들한테도 엄청난 공격이 가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 총선에 더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는 전력을 다해서 최소한 5%는 만들어야 된다. 그게 아니면은 대선 후에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런 거고. 김동연 후보도 뭐 본인의 거취를 결정해야죠. 대통령 선거는 돈으로 하는데 지금 저렇게 1% 안팎으로 나와가지고는 완주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뭐 유의미한 득표를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이 잘 판단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동의 촉은 여기서 마치는데 실시간 12,000명이 넘게 들어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오창석 씨의 힘입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이길 바랍니다. 이동의 촉 오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